17장 회원정보 변경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회원정보 변경에서는 레이아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회원정보 보기에서 또 역시 userform.xml이라는 레이아웃을 회원 등록 가입 폼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재활용했죠. 같은 방식을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회원정보 변경 화면을 출력하는 액티비티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는 세션 통신이라고 해서 회원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세션을 웹서버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션 통신을 하기 위한 XML 문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PHP 언어에서 구현하는 세션 유지 방식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가상기기에서 실험한 다음에 디버깅 과정을 거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정보 변경 프로세스에서는 세션을 사용하는데, 이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 모듈을 고치는 과정이 주 기술 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그대로 재활용할 거고요. 회원 가입 폼에서 사용했던 레이아웃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제목 이미지는 회원 가입 이미지를 회원 정보 변경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안내문은 출력하지 않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입력란 처리는 휴대전화하고 아이디는 읽기 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입력을 할 수 있게 회원 가입 폼에서 사용했던 객체 모양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합니다 버튼은 저장합니다 버튼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고요. 디자인에서 본다면은 user_form.xml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이 제목 이미지는 회원정보 변경이라는 이미지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내문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도록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휴대폰하고 아이디는 리드 온리로 처리하고, 나머지 필드는 입력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신청합니다는 저장합니다 버튼으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3개를 준비했습니다. 회원정보 변경이라는 제목 이미지하고 저장합니다 버튼, 그리고 취소합니다 버튼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롭을 폴더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제목을 등록하기 위해서 strings.xml 파일을 열고 add 버튼을 이용했죠. add 버튼을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하나 추가를 하고, 변수명은 user_edit_name이라고 정의를 하고, 값으로는 회원 /정보수정이라고 화면 제목으로 출력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 액티비티를 등록하겠죠. 액티비티를 등록하기 위해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액티비티 하나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name 버튼을 클릭해서 클래스를 등록을 하겠죠. 이 부분에서 좀 자세히 나오네요. 유자바 클래스라는 창이 뜨죠. name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src 폴더하고 패키지 정보 확인하시고 name 항목에 user edit라는 액티비티를 등록을 합니다. 퍼블릭으로 선언할 거고요. 슈퍼 클래스는 당연히 액티비티 클래스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finish 버튼을 클릭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액티비티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면서 기본 구문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다시 액티비티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user edit라고 자동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마와 라벨, 화면 이 제목이죠. 제목 값을 정의를 합니다. 디폴트 스크린으로 테마를 잡고 앞에서 만들었던 스트링에 있는 user edit_name을 화면 제목으로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유저 에디트 자바에서 이제 액티비티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onCreate 메소드에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유저 언더바 폼을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회원 정보를 가져와야겠죠. 이 회원 정보 가져오는 메소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버튼 이벤트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 메뉴가 작동하도록 구문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유틸리티 호출하고 현재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를 act라고 정의하고 화면 전환을 할 때 사용할 액티비티도 정해놓고 인텐트도 정했죠. 그 다음에 유저 인포 HM 유저라는 해시맵 객체하고 그리고 HM이라는 해시맵 객체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get xml data list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죠. 먼저 현재 메모리에 담고 있는 회원 정보를 가져와서 HM 유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대입을 했죠. 그리고 입력 객체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객체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입력 객체에 텍스트를 대입을 하는데 현재 메모리에 있는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이렇게 쭉 화면에 출력되도록 데이터 값을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와 휴대번호죠. 휴대전화번호와 아이디는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enabled를 전부 다 false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화면에서 이 항목은 입력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을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제목 객체를 가져와서 set image drawa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아까 준비한 이미지로 교체를 했죠. 그리고 안내문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height 값을 0으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버튼 이미지는 일단은 버튼 이미지 두 개에 대한 객체를 가져와서 OK 버튼은 백그라운드를 아까 준비했던 save btn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cancel 버튼도 역시 cancel btn user edit 언더바 cancel btn이라는 이미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버튼 이벤트에 대한 정의를 하는 메소드죠. OK 버튼, 저장합니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try to sa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합니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on back presse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자, try to save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일단은 회원 정보에 대해서 입력란을 올바로 입력을 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입력했다라고 조건에 만족이 되면 웹서버와 통신을 하죠. 웹서버에서 user underbar proc.php를 호출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회원 가입할 때와 똑같이 전달 변수들을 이렇게 쭉 정의를 하는데 다른 점은 모드 값에 edit라고 던진다는 부분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이제 입력된 값을 전부 다 던지기로 했고, 그리고 웹통신 클래스를 호출을 했죠. 액티비티도 전달을 했고, 그리고 send post 메소드를 호출해서 웹서버와 통신한 다음에 결과값을 템프 데이터에 받기로 했고, 통신이 실패하면은 로직을 중단시키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에 성공해서 데이터 값이 있으면은 해독을 해서 HM이라는 객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통신한 결과 처리를 하기 위해서 exe result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체크폼 발리드 메소드에서 입력란에 제대로 입력했는지를 확인하는데 확인해야 될 항목은 패스워드, 암호를 입력을 했는지,
그리고 별명을 입력을 했는지, 이름을 입력했는지, 주소를 입력했는지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 필수 항목에 만족이 되면 스테이트 값을 true로 던져서 올바르게 입력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죠. 그리고 통신한 결과 값을 처리하는 exe result 메소드입니다. 통신 결과는 HM이라는 해시맵 객체에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서 로id 값을 가져와서 인티저형으로 형 변화를 한 다음에 로id 값에 저장을 했고, 그리고 메시지 필드 값도 가져와서 msg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통신 규약을 하는데 로id 값이 2면은 저장이 성공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면 저장이 실패했다라고 두 가지 구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구문을 이용해서 로id 값이 2일 경우 안내문을 토스트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회원 정보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변경된 값이 이 HM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cmsutil.getOsHM,setOsH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변경된 회원 정보를 서버에서 받아온 회원 정보를 다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 화면으로 유저 인포 액티비티로 화면 전환이 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실패했을 때는 화면 전환을 하지 말고 그냥 오류에 대한 안내문만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메뉴 역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유저 에디트 자바에서도 옵션 메뉴 구문을 복제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구문은 다 구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로그인을 앞서 이전 장에서는 회원 가입을 했을 때 회원 가입한 결과 값을 그냥 한 번의 통신에 의해서 바로 받아왔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게 특별히 필요 없었고, 로그인 같은 경우도 세션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원 정보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 수정이나 회원 정보 보기 같은 경우는 세션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세션을 앱에서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션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션이 타임아웃 했을 때 세션이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세션을 통신을 한 이 통신 객체가 소멸됐을 때는 당연히 세션도 같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 객체, 통신 객체를 전역 클래스인 outlet.java에 기록을 해놓고 이하에 있는 액티비티에서 이 통신 객체를 한번 연결된 통신 객체를 그대로 재활용하면 세션이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utlet.java 파일을 열고 통신 객체 전역 통신 객체를 하나 추가를 하죠. 통신 객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 객체는 HTTP 클라이언트라는 통신 객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디폴트 HTTP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호출을 해서 통신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통신을 하는 모듈은 CMS HTTP 자바에서 통신을 하는 모듈을 제공하기로 했죠. 통신 클래스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퍼블릭으로 해서 HTTP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전역 내부 클래스 내 전역 객체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자, get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메소드에다가 원래는 이 메소드 안에서만 단순히 사용했다가 종료되는 HTTP 클라이언트 통신 객체였는데, 이거를 전역 클래스에서 애플리케이션 객체에서 정의했던 HTTP 클라이언트라는 통신 객체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션이 종료가 되지 않고
get 방식으로 통신하는 부분은 앱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send post only 메소드에서도 역시 통신 객체를 포스트 방식의 통신을 할 때 기존에는 이렇게 일회성의 통신 객체를 호출을 했는데 전역 클래스에 있는 통신 객체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파일 부분도 메소드를 수정했는데 현재 본사에서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없었죠. 그래도 통신 객체를 메소드 내부에서만 사용하던 거를 전역 객체에 있는 전역 클래스에 있는 통신 객체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션 부분이 앱에서는 전부 다 구현이 된 거고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웹 서버에서 통신 세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PHP 언어에서는 이제 session.php라는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유저 인포는 회원 정보를 가져올 때만 사용하는 PHP죠. 이 PHP 파일 준비했고, 로그인 프락.php에서는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회원 정보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세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session.php 파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헤더에서 먼저 헤더 메소드를 함수를 이용해서 해킹을 못하도록 세션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세션 타임아웃은 PHP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 init underbar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세션 타임아웃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소스에 오면 1440초를 부여를 했죠. 그래서 충분히 세션 타임아웃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뭐 은행 통신이나 이렇게 중요한 통신 같은 경우는 세션 타임아웃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정보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 보안이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는 정보 서비스일 때는 세션 타임아웃을 좀 넓게 잡아주시는 게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세션 스타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세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PHP 서버에서요. 그리고 세션 변수를 등록을 하는데 session underbar regis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userDB라고 세션 변수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션 변수에 대한 값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_ 세션 안에 그 세션 변수를 대입을 하면 가져올 수 있는데, 코딩을 할 때 항상 이런 방식의 코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suserDB라는 변수에다가 세션 데이터를 대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세션을 시작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이 로직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세션 데이터 값을 호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로그인 프락.php 파일을 열고 세션 로직을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이미 session.php에서 세션 로직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include 처리만 하면은 세션을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성공한 회원 정보를 세션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공된 이 로직 밑에다가 이렇게 세션 데이터베이스에 suserDB라는 변수를 세션 변수라고 아까 위에서 선언했었죠. 그래서 이 변수에 각각 필드 값을 대입을 해서 로그인을 시도했던 회원 정보 값을 대입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HP 파일에는 이제 로그아웃 로직도 들어있는데요. 로그아웃을 했을 때는
모드 값이 로그 아웃으로 넘어왔을 때죠. 그래서 결과 값은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세션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세션 변수를 어레이로 초기화를 시켜서 값이 아무것도 없게 한 다음에, 그리고 레벨 값은 -1로 정의를 해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이렇게 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XML을 출력을 하죠. 예전에는 이 변수로 아까 뭐 레벨이면 뭐 달러 레벨로 이렇게 변수 값을 출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주석으로 막고 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suser db라는 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회원 정보를 출력하도록 구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저 언더바 프랍 회원 정보에 대한 PHP에도 역시 session.php를 include를 하고, 그리고 회원에 가입했을 경우죠. 가입에 성공했을 때는 역시 세션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이 회원 정보를 메모리에 기억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회원 정보를 수정했을 경우는 기존에 있는 회원 등급은 그대로 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 만약에 회원 정보가 0보다 큰데 실험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죠. 패스워드 값이 erors라고 대입이 되면 리절트에 edit error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수정 오류에 대한 XML을 출력하도록 준비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공했다, 회원 정보 수정에 성공했다라고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가 넘어올 때 알리아스 값이, 별명 값이 넘어오면 수정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션 회원 데이터에 기록을 했고, 역시 패스워드도 기록을 하고, 뭐 이메일, 집코드, 어드레스도 이런 방식으로 세션 데이터에 기록을 하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XML 출력을 할 때는 성공했을 때, 회원 가입에 성공했을 때죠. 회원 가입에 성공했을 때는 기존에 일반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세션 변수를 사용해서 회원 정보가 출력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에 성공했을 경우 로아이디 값은 2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안내문 MSG 필드에 기록을 해서 출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가져올 때는 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 정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XML 처리죠. 그랬을 때는 로아이디 값에 -4를 대입을 하기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안내문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XML을 준비했으니까, 수정했으니까 XML이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야겠죠. 첫 번째 테스트한 거는 주소를 id를 admin3로 하고, 텔 값하고 패스워드 값은 이제 적절하게 넣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에 대한 실험을 먼저 해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 주소는 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로아이디 값이 1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회원 정보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ML 수정해서 웹서버에서 올렸으니까 오류가 발생한지 한 번 더 점검을 한 거죠. 그리고 회원 정보를 변경했을 때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회원 정보 변경할 때는 모드 이퀄은 edit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변경 값은 변수로 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 한 상태에 대한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세션이 유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아이디 값이 2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까 위에서 로그인을 했던 그 회원 정보가 세션 유지가 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 정보 변경을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럴 때는 회원 정보 변경이니까 모드 이퀄은 edit라고 이렇게 대입을 하고 pwd 이퀄은 errors라고 대입을 하면 회원 정보 수정에 실패했을 때에 대한 XML을 출력하기로 시나리오를 짰죠. 그래서 로id 값은 -4로 떨어지고 안내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XML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가상기기에서 실험을 해야겠죠. 가상기기를 실험을 해서 메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자, 로그인을 했더니 로그인 화면이 이제 나타나죠.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암호를 적당하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로그인 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로딩 화면이 나타난 다음에 회원 정보 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자, 회원 정보 화면에서 이제 회원 정보 변경 테스트를 해야겠죠. 회원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회원 정보 변경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휴대폰하고 휴대전화번호하고 아이디는 입력을 할 수 없도록 변경할 수 없도록 화면에 출력이 됐죠. 그리고 제목 이미지도 회원 정보 변경이라고 나타났고 버튼도 저장합니다 버튼과 취소합니다 버튼 두 개가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암호는 세션 데이터에 기록을 하지 않기로 세션 데이터가 아니고 그 로그인 했을 때 암호 값은 안 받아오도록 했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이 안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회원 정보 수정을 하려면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저장합니다 버튼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죠. 암호를 6장 이상 올바르게 입력하세요 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호를 이제 올바르게 입력을 한 다음에 내용을 뭐 별명이고 뭐고 정보를 적당하게 수정하고 나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회원 정보가 저장됐다, 변경됐다 라고 나오고 로딩 화면이 나타난 다음에 회원 정보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회원 정보 화면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자, 로그캣에서 통신한 내용을 이제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회원 정보 수정을 했을 때 성공을 하면은 로id 값이 2로 나오고 회원 정보 XML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일 경우 회원 정보를 시도를 했는데 암호에다가 errors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합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류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XML도 확인을 해봤더니 로그캣에서 확인해봤더니 로id 값이 -4로 해서 올바르게 통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버깅에 대한 문제인데 위에서 이렇게 회원 정보 변경했을 때 실패하면은 이렇게 로딩 화면이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버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로딩 화면이 없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도 충분히 몇 번 언급을 해드렸죠. 이 로딩이라는 부분을 무조건 화면 전환하거나 통신할 때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타트 로딩과 엔드 로딩 부분을 주소를 받고 실행을 해보시면 저런 오류를 디버깅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